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 때문에 문을 닫게 된 한미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미연구소의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38노스,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 한미연구소가 문을 닫게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는 바로 이 한미연구소, 그리고 한미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연구소는 존스 홉킨스 대의 국제관계대학원 SAIS 아래에 있는 것인데, 이름만 보면 마치 그것이 우리나라 연구소처럼 보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한미경제연구소 KEI라고 하는 곳은 싱크탱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소는 미국 법상의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 FARA에 따른 등록기관이기 때문에 싱크탱크가 아닌 것이죠.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의 그 대표적인 공공외교기관 혹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곳 중에 거의 유일한 것이, 조금 전에 그 KEI는 싱크탱크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 바로 한미연구소입니다. 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디플로머시라고 해서 외국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안, 특히 아주 첨예한 그러한 정치,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알림으로써 한국의 바로 그 나라에서 한국의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그 여론을 형성하는 효과가 아주 좋겠죠. 직접 하니까. 그러한 외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연구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을 닫기로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지금도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한미연구소가 나쁘다, 한미연구소가 문을 닫게 된 것은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또 그들이 연구소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의 여러 언론사들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행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미연구소, 영어로 USKI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한글로 부르죠. 이 한미연구소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국내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이견들, 논란들이 한 번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 지위를 알아보기로 하지요.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 SAIS라고 하는 것,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구소는 바로 이 국제관계대학원의 아래에 있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미국의 방식은 바로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미연구소 안에는 A, B, C, D, E 그리고 38노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령 38노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이 38노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이 아니다. 한미연구소 산하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다. 그런데 이 38노스 자체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는 38노스가 직접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소속은 존스 홉킨스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겠죠. 대학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선발은 이렇게 하지만 고용주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노스의 직원도 똑같이 한미연구소 산하에 있는 38노스의 직원도, 한미연구소 산하에 있는 A라고 하는 곳의 직원도 모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직원이 누리는 복지, 보험 이런 것을 동일하게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대학이고 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해놓은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하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학교의 이 한미연구소라고 하는 곳은 대학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운영비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은 고용은 하는데 운영비하고 월급은 주지 않는다.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하고. 이 한미연구소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 주체는 바로 재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 중에 재단이 큰 재단이 우선 대표적으로 4개가 있고 하나는 재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후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를 받아서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연구소의 운영비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 자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재단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은 재단에서 어떤 관리도 좀 하고 간섭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금 지원의 성격이 기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미연구소하고 큰 곳 4곳의 재단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 기부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부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한미연구소의 기부계약에서는 그 재단들에게 돈을 주는 주체들에게 예산 집행의 내역을 보고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약정한 대로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이 기부계약으로 맺어진 이들 사이에는 돈을 받아서 쓸 뿐입니다.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4개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카네기 재단, 메가더 재단, 플라우셰어스 기금, 그리고 우리나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있는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렇게 4곳이 큰 재원을 조달하는 큰 곳이다. 이것은 조선일보 2016년 6월 10일자 보도를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USKI라고 하는 한미연구소는 그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주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는 그저 도와주는 자다. 상급자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다. 그런 것을 할 권한이 애초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와주는 자는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가? 그것은 기부계약을 통해서 됐다. 계약을 맺어서 그저 계약을 이행할 뿐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재단은 어떤 이점이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이 재단 측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연구 소재를, 연구 테마를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이지요. 그런데 무식한 한국 정부, 거기 국회의원도 몇 명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부계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자기네가 한미연구소를 설립했다. 우리가 매년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밑에 있는 하위 조직이다. 이렇게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이 무식이 지금 전 세계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학문적으로 미개한 나라다 하는 이 대소동을 일으킨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회 회의록 2017년 8월 21일자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학영 의원, 그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기에서 KIEP를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연구회입니다. 이곳의 장에게 한미연구소에 감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한미연구소에 몇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죠. 첫째, 예산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것. 둘째, 사업 감사까지 진행을 할 것.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하는 것까지 별도로 감사할 것. 셋째, 소장이 10수년 동안 계속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것. 이 말은 소장을 바꿀 것. 이런 뜻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미연구소라는 것이 그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학영 의원의 이러한 요구가 도무지 터무니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런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왜 미국 대학 연구소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학영 의원은 정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것은 정부 소속의 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요구한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2018년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미연구소는 누가 감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한미연구소는 국제관계대학원 아래에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SAIS라고 하는 국제관계대학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학원은 존스 홉킨스 대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대학원이 또 존스 홉킨스 대 본부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별도로 2, 3년마다 한 번씩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대학이 미국의 연구소를 감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국 정부는 기부금을 좀 줬다고 해서 거리에 가난한 사람한테 밥을 한 끼, 밥그릇을 하나 갖다 주고 밥을 한 끼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신고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정말 엉뚱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게 미국 대학의 연구소를 감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한미연구소는 미국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회에 예산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기로 별도 약정을 한 바도 없다고 한미연구소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한미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너러스 서포트, 너그러운 그 지원, 그래서 일종의 도너, 그냥 후원하는 것,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 그런 것으로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미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도 그 어느 기관의 산하에도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갈 것이 근래 방송을 보면 이 한미연구소에서 겨우 2쪽짜리 결산보고서를 보냈다. 아주 흥분해서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1년에 21억씩 예산을 타가면서 달랑 2쪽짜리 그 숫자만 빼곡한 그 결산보고서를 냈다. 보고서 형식도 구비하지 못했고 심지어 담당자 서명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JTBC, CBS, 국민일보, 박범계 민주당 대변인 이하경 의원 이런 측에서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구소는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법적인 책임도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 보고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냥 보라고 줬을 수 있죠. 돈을 준 사람들이니까 그냥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거기에는 어떤 형식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선의로 제출해 준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 회의록에 나타난 기록을 보았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2017년 8월 22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바로 그 두 쪽짜리 자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하경 의원은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작성했는지 그것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이 어제 결산 보고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인 김준동이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 집행 내역을 요약해서 정리한 표를 드린 거고요. 사업 성과하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국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 내역을 요약해서 정리한 표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요약한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말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혹시 이 김준동 부원장 측에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내용을 먼저 누가 작성했는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 서명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밝히고 나서 방송에서 그것을 소개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겠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아주 그 파장이 큰 그런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한미연구소에 개입을 해서 어떤 데서는 그 인사청탁을 했다, 소장을 바꾸려고 했으니까 어떤 데서는 이 연구소를 그대로 두고 운영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장 자리를 장악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 한미연구소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1단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한미연구소의 소장을 지금 있는 소장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넣든지 하려는 그 노력이 보였고, 그런데 그것이 2단계로 가면서 다른 쪽으로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 2단계를 사전에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거 해보자 하고 갔다가 반격을 받으면 피하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과정에서 2단계로 가게 되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이 소장자리, 한미연구소 소장을 하여튼 교체하려고 한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2016년 한미연구소의 이사회를 구성하려고 김기식 의원이, 요즘에 말이 많은 그 김기식 의원이 이것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또 KIEP, 이것이 우리나라 기관입니다. KIEP가 USKI, 한미연구소, 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주도해서 2016년 한미연구소가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이사회에는
현재의 이사장인 갈루치, 그리고 주용식 교수,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 송호창 전 의원, 이것이 한미연구소 홈에 보면 참여연대의 센터의 부소장 그리고 민변의 사무차장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교 KIEP 박사,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그 연구기관의 박사가 되겠죠. 이들로 그 한미연구소의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앙일보 2018년 4월 9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한미연구소의 이사회를, 여기에 보면 갈루치 이사장을 빼고는 다 한국 사람이 있죠. 일단은 이름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른 재단들은 가만히 있을까? 아마 그런 면에서 이것이 제대로 성사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든 이러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정부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소, 이 KIEP가 미국의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국회의원이 그것을 주도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법적인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갈루치 이사장은 2017년 6월에 한미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미 김기식 의원이 주도하는 이 한미연구소 이사회 팀에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사장이 되기 전에 이미 한국 정부 측 그리고 김기식 의원 측과 교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이었는데 2017년 6월에서 7월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이 나섭니다. 청와대 정책실이 한미연구소의 인적구조 개혁을 논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소장교체라고 하죠.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이 이하경 의원이 또 여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것이 6월 7월인데 다음 달 2017년 8월에 이하경 의원은 한미연구소 소장 교체를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30일 대외경제연구소 김준동 부원장, KIEP의 김준동 부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미연구소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이태호 통상비서관과 정책실장실의 홍일표 행정관, 여기에 보면 가로치고 전 김기식 의원 보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일표 행정관에게 목요일 11월 2일 오후 3시와 4시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홍일표 보좌관 측, 이번에는 또 가로 열고 국회 이하경 보좌관과 연계되어 있는 추정입니다. 가로 닫고. 이 홍일표 보좌관 측에서는 현재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과감한 대안, 개선 계획을 제시하여 달라고 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조선일보 2018년 4월 7일 뉴스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문자 메시지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특별히 취재원을 통해서 가져왔다. 물론 이것은 연구소 측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을 우리나라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에서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의 보도자료 2018년 4월 8일자 보도자료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연구원이 KIEP 해외 주재관과 개인적으로 교신한 이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사실과 합치됨을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보도자료로 증명을 해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원이,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인적으로 교신한 이메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국가의 연구기관이 교신한 이메일은 개인적인 이메일이 될 수 없겠죠. 그것은 짚어두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8년 1월 SAIS의 대학원장 발리 나스르 씨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 그 KIEP 대외경제연구원 여기에서 4차례나 미국 한미연구소의 소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조선일보가 2018년 4월 7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한미연구소 측에서도 바로 3월 말까지 2018년이 들었으면서 3월 말까지 소장이 나가라 하고 아주 강경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 이사장을 통해서 혹은 대학원장을 통해서 그 각처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니까 한미연구소에서 2018년 2월에 그쪽도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한미연구소의 구재회 소장을 안식년을 보낸 후에 퇴진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다른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후원금을 계속 보내달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제시를 했더니 KIEP 측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가지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한미연구소의 구재회 소장이 퇴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연구소의 제니타운 부소장도 같이 퇴진하라. 이러한 요구를 했다. 그것이 중앙일보 2018년 4월 9일 보도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2사람을 다 나가라고 하니까 SAIS의 대학원장도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고 한미연구소의 이사장도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 문서를 보냅니다. 그것이 2018년 3월 15일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 학교 차원에서 완강한 거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3월 15일에 이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니까 2018년 3월 말 한국에서는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것은 KIEP를 감독하는 그 총리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여기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한미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3월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미국 한미연구소의 소장 자리 장악 작전은 실패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이것이 2018년 3월 말까지의 상황인데,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이 한미연구소라는 것을 한국 측에서 그 운영을 좀 좌우해 보려고 시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김기식 씨, 참여연대의 김기식 씨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김기식 씨가 다시 언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금융감독원장 후보로서 2018년 3월 14일에는 채용 비리 때문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3월 14일이고 미국의 한미연구소하고 그 SAIS 대학원장 측에서 거부한다고 한 것이 3월 15일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오전에 금융위에서 바로 이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 그 후임으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을 임명 제청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임명 제청을 했는데 같은 3월 30일 오후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즉시 재가를 해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 된 것이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한미연구소에 관한 뉴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까지 아주 긴 국내의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 언론 보도의 행간에서 김기식 한미연구소 소장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읽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 전에는 혹시 김기식 씨가 미국 한미연구소 소장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기식 씨는 금융감독원장이 되기를 더 원했을까? 아니면 미국의 한미연구소 소장이 되기를 더 원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동안 김기식 씨가 해왔던 일들, 작업들, 이런 그 분량이라든지 또 그 시간적인 그런 어느 쪽이 더 긴가 하는 것을 보더라도 한미연구소 소장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면에서 이렇게 해서 한미연구소 소장 자리를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2018년 3월 15일에 확실히 미국 쪽에서 이제 확실히 안 된다고 하는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무렵 이것이 겹쳐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2월 달에 한미연구소 쪽에서 그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바로 그 무렵에 2월부터 3월 사이에 한국 정부가 다음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38로스를 제거하는 목표를 추구하게 된 2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이 그 한미연구소에서
그러면 현재의 소장이 안식년을 마치고 나서 퇴진을 하는 조건, 이것을 제시하니까 한국 정부 쪽에서는 아주 더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 하는 것이 세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측은 2018년도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하나는 한미연구소의 소장과 함께 제니타운 부소장을 퇴출하는 것, 두 사람을 다 내보내라. 둘째, 한미연구소의 정관을 개정해서 운영의 전권을 행사할 이사회를 신설하라. 이 이사회 신설은 초기에 김기식 의원이 추진했던 그런 성격과 거의 유사한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을 퇴출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 운영의 전권을 행사할 이사회를 만들어라. 한국에서 그 운영에 개입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조금은 완화된 제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장이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도록 약 1억 원가량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맡기는 방안을 한국 정부 측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8년 4월 10일 세계일보 워싱턴발 보도입니다. 굉장히 간이 배밖에 나온 남의 나라 연구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도둑심보가 참 따로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그러니 3월 말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3월 15일 정도에 미국에서 NO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측에서 3월 말에는 이제 지원 중단한다. 그렇게 됐는데 또 이상한 것은 2018년 4월 4일 한미연구소 갈루치 이사장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대사관 측에서 또 한미연구소의 소장 교체 이야기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장짜리 장악은 끝이 났고 38로스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 밖으로 드러났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원하는 일은 이 상황에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었고, 그런데 2018년 4월 7일 뉴스원에서 보도한 내용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춘추관에 와서 기자들에게 해명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흥미로워서 소개를 하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일이, 그러니까 한미연구소의 개혁이 객관적으로 꼭 필요해서 그래서 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 장하성 실장이 있는 그 정책실이 여기에 관여하게 된 그 내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책실이라는 곳은 국무조정실을 살펴보는 기관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죠. 청와대 안에 있는 이 정책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의 국무조정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는 국무조정실 아래에 있는 이 KIEP, 이 연구소, 이것은 장하성 정책실장 소관이다.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 한미연구소를 거기에 소장을 바꿔라 하는 얘기를 직접 했던 그 KIEP가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관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 국회의 동향을 청와대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책실에서는 국무조정실도 감독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또 국회도 감시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홍일표 행정관이 등장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뉴스원에서 보도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귀가 쫑긋해지겠죠. 그럼 여태까지 총리 밑에 있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인문사회연구소가 관할을 하는 KIEP와 미국의 한미연구소의 문제인가 했는데 그 KIEP가 바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관이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소장을 바꿔라 하는 요구를 앞부분에서 했을 때 청와대 정책실이 등장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별 소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학에 있는 그 연구소 하나를 가지고 연구소 주도권 다툼인가 그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소장 하나 바꾸는데 조윤재 주미대사가 등장하고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서고 하니까 미국은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 일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 측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제니타운 부소장을 해임하라, 퇴진시켜라 했는데 그 제니타운 부소장은 한미연구소의 부소장이지만 그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38노스의 설립자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설립자.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38노스를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한미연구소를 없애버리더라도 사실은 이것을 다 바꿔서 한국학연구소로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또 중간에 위원회를 한번 이사회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한국학연구소로 만들겠다는 의미, 그것을 미국은 바로 여기에서 위안부라든지 하는 소위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그 혁명정책,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것을 개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나온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미연구소에서 한 이야기가 한미연구소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없애겠다. 그러나 38노스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는 아마도 38노스가 한국 정부에게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동아일보 2018년 4월 10일자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8노스라는 것을 먼저 무력화시킴으로써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김정은 앞에 미리 기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미연구소의 소장을 바꾸고 또 그 운영에 관여를 하고 38로스를 무력화시키고 38로스 설립자를 물러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한미연구소가 해체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그런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미연구소가 해체된다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할 때는 이것이 미국에 있는 연구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대미 위안부 활동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유일한 아주 이렇게 알아주는 상위급의 학교에서 이러한 조직이 있고 거기에서 대미 위안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활동기구가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미 위안부 활동기구라고 불리는가? 그것은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게 문의하면 될 겁니다. 그 내용은 또 국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한미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징용 문제도 다룰 것이고 독도, 나아가 제주 4.3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그것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나 그런 데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 바로 대미 네트워크 활동기구가 되겠죠. 그것이 이번에 제거된 것입니다. 5월 11일에 끝이 나지만 한번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제거되는 것이 분명하죠. 한미연구소 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연구에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앞으로는 한국학 자체가 한국 정부의 관제 학문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십 년간 겨우 쌓아놓은 한국학이 수포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했을 때 동해가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라고 주장을 했을 때 아직은 학문적 논증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연구라는 것, 학문의 세계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번에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정부의 그 손을 잡고 가는 어떠한 연구기관도 혁명 철학을 세뇌시키는 관치, 선전도구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 한미연구소가 해체되고 이렇게 돼도 정부는 SAIS의 한국학 전임교수를 신설하면 된다. 거기에서 앞으로 4.3을 계속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포부를 한국일보 2018년 4월 10일자에서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전임교수 신설을 그 한미연구소가 해체되는 지금과 같은 서로 끝까지 막 보는 것으로 끝까지 간 상태에서 계속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SAIS에 있는 한국학 마스터 과정이라고 지금 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한미연구소가 해체되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한미연구소 홈페이지를 보면 한미연구소가 그것의 그 스폰서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그 조윤재 주미 대사도 그가 그 육신껏 추진하겠다고 한 공공외교, 그것은 이제 벽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외면할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없애려고 했던 38로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38로스는 연구소나 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라고 했죠. 여기에 한국 정부가 기부한 돈은 2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2억 원. 그러면서 겨우 2억 원 주면서 흔들어 보려고, 그냥 없애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38로스에는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아닌 다른 재단들은 한국의 수십 배 기부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미연구소가 없어지게 되고 이 프로젝트만 별도의 연구소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겠죠. 연구소가 아니던 것이 연구소가 생긴다. 연구소 신설입니다. 신장개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한 연구소, 38로스가 새로운 연구소로 설립이 되게 되면 이것은 한미연구소가 이제는 아니고 순미국만의 미국 독자적인 연구소로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소를 지금까지 이전의 38로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조엘 위트 선임 연구원이 독립운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공동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2억 원을 기부받았었는데 이번에 카네기 재단과 메가더 재단에서 약 200만 달러의 별도 재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독립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미연구소에 여러 개의 그 연구를 하고 있었던 n분의 1이었던 이 38로스가 이제는 한미연구소 전체에 주는 기부금, 그것을 통째로 다 받게 된 것이죠. 아주 커지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아주 좋은 연구소를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융 이사장이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던 38로스는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안보자산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 측과 협의가 되면 미국과 같이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는 이야기를 중앙일보 2018년 4월 11일자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38로스를 이렇게 크게, 전에보다 그냥 한국이 기부한 돈으로 치면 10배 커진 그런 38로스라는 새로 생긴 연구소에 같이 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싶다. 공짜를 바라는 데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이 계속 똑같은 심리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38로스는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이 한미연구소의 38로스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에게 그래도 연 2억 원씩 기부를 했으니까 좀 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야기를 해두고자 하는데,
한미연구소의 그 38로스라는 프로젝트는 한미연구소와 함께 해체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독립한 별도의 연구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새로 만드는 연구소에 기부자를 새로 모집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또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운영에 관여하려고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기부자에게는 운영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본 한미연구소의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같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38로스의 해체, 결국 원한 것은 없애고 싶었겠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영어권 뉴스에서 각 기자들, 전문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남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주는 선물의 성격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38로스를 해체하고 싶고 한미연구소의 소장 자리를 가지고 개입을 하다가 연구소 자체가 해체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다른 어떤 때보다 남북 대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이러한 시기에 한미 관계는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데 하필 이때 자기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한국이란 나라에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연구 후원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이익단체처럼 조종을 하고 악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끊어서 이 연구소를 망하게 하는 이런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나라인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정부, 국회의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관련된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참 듣기 싫어하는 국정농단,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부패라고 하기는 도를 넘어서는 일이죠. 더구나 국회와 정부가 다른 나라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인적 네트워크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무식한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가 구동이 되더라도 문재인 씨는 접속권이 없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2단계로 설정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이것을 갖고 싶고 다음번에는 저것을 갖고 싶고, 그래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한미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38로스만 없애고 나머지 가지고 한국학을 하면서 위안부라든지 또 지금 일본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징용 피해자들, 이런 것, 또 얼마 전에 아주 크게 외신에 보도가 됐던 4.3, 그러니까 반일, 반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거꾸로 미국한테 완전히 당해버린 것이죠. 한미연구소는 없어지고 38로스만 한미연구소 전체만큼 커지는 이러한 패배를 당한 겁니다.
우선은 미국 대 한국의 한판 승부에서 한국이 처절하게 졌다, 당했다 하는 것이지만 이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미개한가? 법치가 안 될 뿐 아니라 학문 연구의 영역을 마치 돈 놓고 돈 따먹기 식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흐트러 놓아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